그동안 궁금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제 상식들을 재밌게 풀어보는 순서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순서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매년 여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죠. 요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녀석에 대한 관심으로 떠들썩한데요. 아이고 이거 오늘 말하는 건 이 모기가 아닌데. 참나. 그러니까 그 한국말 말이죠. 그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모기가 아니라 모기지. 프랑스어로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모트와 맹세, 저당이라는 뜻을 가진 게이지의 합성어입니다. 풀어보면 죽음의 저당 대출쯤 되는 말이죠. 외상이면 소도 팔아먹는 분들, 이런 뜻을 알면 좀 섬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소름 돋는 뜻을 가진 모기지론이 왜 핫 이슈로 떠올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지난 6월 29일 정부는 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따라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죠. 따라서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하는 모기지론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자, 요리도 너무 뜸들이면 망치는 법이고 설명도 너무 뜸들이면 듣는 사람 지쳐. 알겠어? 이제 그만 모기지론이 뭔지 빨리빨리 말해봐라. 모기지론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 대출의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예전부터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기지론이 자리 잡아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MBS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3년 이하 만기에 일시상환 대출이 대부분이었죠. 가계 입장에선 3년 만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은행이 일시상환 대출을 고집했던 이유는 장기 대출을 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자금이 계속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일명 MBS란 증권이죠. 뭐? MBS? 이게 모기지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야? 빨리 말해줘. 예를 들어 드립죠. A은행이 10명의 고객에게 연금리가 10%이고 만기가 30년인 1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고 칩시다. 이때 은행의 총 대출금은 10억이고 매년 얻는 이자 수익은 1억인데요. 문제는 은행이 10억을 다 회수하는데 30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MBS.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10억짜리 MBS를 발행해 중개기관에 팔면 은행은 즉시 10억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알겠네. 응? 이 MBS 덕분에 집값의 그 일부만 있어도 나머지 금액은 뭐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바꿨다 이 말이잖아. 개인의 그 집 마련 부담 그 덜었어. 그렇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긴 주인공 모기지론은 2005년 이름이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의 상품명을 보금자리론으로 변경했던 것이죠. 이 보금자리론이 등장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하면서 모기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CD나 코픽스와 연동하는 변동금리이며 대출 기간 중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이자가 증감하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이며 최장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이자 부담 증가 없이 매월 정해진 원리금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모기지론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서브프라임, 즉 우리말로 바꾸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르죠. 또 영모기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야,
집만 있지 돈은 없는 어르신들 이 영모기지 활용하면 눈 감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편히 살 수 있겠다 야. 야 이거 괜찮다 임마.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 급하게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로 모기지론 같은 장기 고정금리인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할 때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은 덜하지만 그래도 대출은 대출, 없는 게 최상입니다. 모기지론이 왜 죽음의 저당대출로 해석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모기지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그래도 빚은 빚이다. 없는 게 낫다.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 경제, 오늘 아쉽지만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 소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